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네. 우리가 어떤 과제들이 있나?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각 플랫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플랫폼의 양자 비트 개수를 보시면 초전도 큐비트는 한 433개. 네. 이온은 23개.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입니다, 지금. 네.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기준. 하고 있는 거. 네, 지금 현재. 이온은 23개가 오픈돼 있고 중성 원자는 256개, 광자는 216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가 필요한 양자 비트의 개수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슈퍼컴퓨터급의 계산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잘하면 좀씩 넘겠구나라는 네네. 그 정도의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재밌는 시기죠. 만들어서 진짜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네 이런 걸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만간 암호 해독했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는 일단 양자 비트를 늘려야겠죠. 암호 해독까지는 하고 싶으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큰 과제는 양자 비트를 늘리기입니다. 양자 비트 개수 늘리기가 가장 큰 과제고 그 과정에서 제어의 정확도도 유지를 해야겠죠. 그냥 많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잘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 혹시 얘네 말고 각각의 플랫폼이 장점도 명확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시스템은 없나라는 이제 탐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컴퓨터로 치면 CPU 얘기거든요. 그렇죠. CPU만 있다고 컴퓨터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네. CPU만 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가진 않죠. 여기 이 양자로 만든 CPU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 것들을 연결해서 못 써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양자 알고리즘도 다 바뀌어야 되고 네. 언어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컴퓨터에 이제 CPU가 있으면 그 CPU를 제어하는 기계 언어라는 게 있고 기계 언어 위에 조금 더 상위 언어 뭐 C++ 이런 게 있고 네. 그 위에 좀 더 이제 복잡한 유저 프렌들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라던가 이런 게 있죠. 네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암호 체계가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풀 스택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컴퓨터를 제대로 동작시키려면. 그러면은 그 얘기는 양자 컴퓨터를 저희가 양자 컴퓨터의 CPU를 QPU라고 요즘 부르는 것 같던데요. QPU. 네, C 대신에 Q 써서 네. QPU라고 부르는데 퀄텀의 Q. 그렇죠. 네. QPU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양자 비트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양자 비트는 기존의 알고리즘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비트에 적합한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네. 그 양자 시스템에 맞는 보안 체계도 필요할 것이고 걔네들을 다 어울러서 유저가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유저 인터페이스도 필요할 것이고 네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구글이나 IBM은 기존 컴퓨터를 해오던 게 있으니까 네. 다 본인들이 해서 제공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제공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벤처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기고 각각의 이제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윈도우즈 나오기 전에 막 도스냐 무슨 애플의 뭐 그렇죠. 인터페이스냐 뭐 네. 이게 경쟁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택이 있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아니면 양자 기술을 만들 때 사실 하드웨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위에 제반 기술이 쫙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기반 기술 마이크로웨이브로 보통 비트를 제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레이저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레이저를 다룬다는 얘기는 뭐 거울, 렌즈 이런 것도 다 잘 만들어줘야 광학. 되고, 광학. 그리고 뭐 그 원자 같은 경우는 진공 안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진공 기술도 필요하고, 네. 아까 초전도 같은 경우는 냉각기 필요하니까 네. 냉각기 기술도 필요하고, 네. 사실 이런 모든 양자 컴퓨터를 현재는 기존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할 때 컴퓨터 써서 제어하니까요. 네. 그래서 기존 컴퓨터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제가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친구가 최근에 저희도 이제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본인 이제 실험에서 양자 컴퓨터의 예를 들어 뭐 성능이 뭔가가 하나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5배 정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뭘 했냐고 네.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양자 컴퓨터를 제어하는 일반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5년 전에 산 거를 쓰고 있었는데 네. 컴퓨터도 사실 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컴퓨터로 그냥 아주 막 팬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살 수 있는 적당히 최신 컴퓨터로 바꿔줬더니 네. 이제 제어 시간, 컴퓨터도 클락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요. 네. 기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간이 빨라지면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바뀌니까 자동차가 빨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완전 다 대체할 거야라고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대로 발전하고 네. 양자 컴퓨터는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특히 이제 근미래에 네. 가장 합리적인 양자 컴퓨터의 활용 방안은 슈퍼컴퓨터처럼 어딘가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다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일반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를 제어하면서 특정 계산은 양자 컴퓨터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적인 계산은 조금 더 덜 스피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 컴퓨터가 이미 잘하고 있는 계산은 기존 컴퓨터가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보여주신 양자 생태계에 네. 이게 기업들의 로고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 로고 중에 우리나라 회사도 있나요? 없는 없나요?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이게 예. 어디 보자. 몇 년도지? 이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지금 사이언스 안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 따온 자료다 보니까 네. 일단은 해외 기업들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쪽에서 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없고요. 네. 대신에 양자 통신 쪽은 우리나라가 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통신사들 SK, KT, 그다음에 LG 다 양자 통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한 노드 정도는 양자 통신으로 이제 구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벤처도 여러 가지 벤처들이 그런 통신 네. 쪽으로는 이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컴퓨팅은 아직. 네, 컴퓨팅은 아직까지는 조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그래요. 이제, 예.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제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이제 큐비트를 양자 비트를 가진 컴퓨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좀 재밌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까? 라는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써보려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빅데이터. 일단 양자 컴퓨터 빠르다고 하니까 빅데이터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세큐리티. 아까 암호 해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암호 해독에 이제 쓰려는 움직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최적화 문제인데요. 네. 물류라던가 아니면은 금융 상품 이런 경우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최적의 뭐 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배달 트럭이 어떤 경로를 따라야지 어디에다 물류 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게 그렇게 계산이 어려운 건가요? 네, 그게 상당히 사실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그래요? 금융 상품 같은 경우도 변수가 많은 계산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이제 어려운 계산이고요. 이런 계산들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여기서 맥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맥킨지랑 네. 양자 컴퓨팅 회사가 협력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약회사랑 또 양자 컴퓨팅 회사가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화학 계산 같은 거를 양자 컴퓨터로 잘 해볼까? 빨리 할까? 네, 빨리 할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관심이 좀 많은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는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요즘 네. 전기 자동차니까요. 배터리는 결국 재료 문제고 결국 화학 반응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면 어떨까? 결국 제약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 IBM 퀀텀과 메르세데스가 그런 협약을 맺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BMW도 이번에는 파스칼이라는 유럽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랑, 여기는 좀 다른데요. 오토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이 유체역학이랑 관계가 많거든요. 공기의 흐름이라던가 뭐 물도 있고요. 대부분 공기의 흐름이죠. 네.
그런 흐름을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식은 쉬울 수 있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그래요? 공기의 흐름이. 네. 그래서 이거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진척이 없을까 그런 연구도 있고 또 뭐 날씨 예측도 어려운 계산 중 하나인데 그것도 공기 흐름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작은 변수의 변화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계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날 일기예보가 틀리는데 그러면 그런 양자 컴퓨터가 활용되면 일기예보가 훨씬 정확해질 수 있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네.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암호 국방 이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워낙 네. 암호 체계에 양자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모든 나라의 국방부에서 사실 양자 기술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독자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 투자의 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